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정 총림 범어사를 찾아 불자들에게 선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법문을 펼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라며 국민과 불교를 살리는 길은 선명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대 간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시대, 가족의 가치와 효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행사가 서울 길상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불교 합창단들이 서로 기량을 펼치고 소통하는 축제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7월을 맞은 BBS 대구 불교연합 합창 페스티벌 소식을 전합니다. 태고종 승가 전문교육기관 중앙승가강원 동문스님들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이주 노동자 근로환경 보장권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조선시대 차문화 중흥을 이끈 초이선사와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특별한 인연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정 총림 범어사를 찾아 불자들에게 선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법문을 펼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라며 국민과 불교를 살리는 길은 선명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법회에 법사로 나섰습니다. 범어사를 찾은 진우 스님은 대웅전에 참배하고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등 스님들과 환담을 나눈 뒤 불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설법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희망은 없고 불만은 쌓이는 등 정신적으로는 아주 힘든 국민이 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개씩 폐업을 지금 하고 있고 창업도 물론 그만큼 하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힘든 그런 세월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이 필요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우 스님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종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를 살리고 우리 사회도 살리는 방법은 부처님 법을 현대에 맞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법 포교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연기와 인과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젊은 사람들도 빨리 마음을 깨우쳐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선명상을 보급하려 한다며 선명상이 반드시 세계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해요. 선명상을. 그리고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의 선명상, 한국의 불교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어. 그 안에 다 불교적인 부처님 말씀 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세계화될 겁니다. 내가 장담을 할게요. 진우 스님은 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육바라밀의 실천과 선명상을 통해 각 가정과 범어사는 물론 부산 모든 시민들이 다 불자가 되고 불국 정토가 되기를 당부하며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법문은 오는 20일 충주 석정사 금봉선언장인 해국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증명법사로 법석에 올라 불제자로서의 힘찬 출발을 시작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호국연무사는 13일 불자훈련 장병 1,300여 명을 상대로 정기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오늘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간직하면서 이 보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5가지 계를 다시 설하겠습니다. 수계법회에는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상원 스님 등이 동참했고 대각회 법안정사는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에게 수계법회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7회 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총재이자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보문고등학교 김민재 학생에게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최우수상인 동국대학교 총장상은 동대부여고 염상화 양과 의정부 광동고 신하진 학생이 각각 수상했고 동대부 중 최원욱 군과 은석초등학교 우수빈 학생은 특별상을 받는 등 모두 73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뽑혔습니다. 이렇게 사경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은 일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대 간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시대, 가족의 가치와 효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행사가 서울의 전통사찰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길상사와 힐링멘토 마가 스님의 찾아가는 법당 마고사가 함께한 백중맞이 불효자 콘서트, 이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전하는 음성 공양이 사찰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불자 가수 권미희 씨의 흥겨운 노랫가락에 관객들은 어느새 음악으로 하나가 됩니다. 수행 공동체인 자비명상의 교육에 참여한 스님들의 모임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불교 전통춤 승무와 바라춤을 선보입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가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을 앞두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길상사는 도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열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누구 특정인의 불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공간, 그런 차원에서 이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있다면 같이 공유할 생각이에요. 백중맞이 불효자 콘서트 1부는 법고시연으로 시작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마가 스님의 인사말로 이어졌습니다. 효행 실천의 중요성을 전하는 영화 불효자의 최진규 감독도 무대에 올라 노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은 한여름밤 도시사찰의 정취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즐기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 공연에 이어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스님과 구순의 어머니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을 담은 영화 불효자가 상영됐습니다. 출가한 아들이 40년 만에 92살 노모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되새겼습니다.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효자 콘서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상사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법당 미고사와 함께 백중맞이 불효자 효 콘서트에 동참하신 사부 대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향기가 가득한 도량으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행사 현장에서는 자비명상 스님들과 마가 스님의 찾아가는 법당 미고사 봉사단이 팝콘과 옥수수 등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단절이 극심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라져가는 가족의 가치와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길상사에서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영남 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11일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울주군과 사업자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석팀을 꾸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한 결과
허위, 왜곡, 누락, 부실 등 50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안 150쪽과 281쪽 등에 기재된 환경단체와 합동조사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난달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 밖에도 식생보전 등급과 동식물 식생조사 등 총체적으로 거짓 부실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 불교 합창단들이 서로 기량을 펼치고 소통하는 축제가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7회를 맞은 BBS 대구 불교연합 합창 페스티벌은 찬불가와 다양한 장르의 곡을 편곡해 선보이며 불교 합창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의 초청 공연으로 제7회 BBS 대구불교연합 합창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 천여석이 꽉 찬 가운데 불교 합창단 8팀이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합창은 보리심을 바라고 삼부에 희하게 하는 극락세계의 소리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음성 공략을 널리 베풀어서 이 사바의 토가 극락 정토가 되는 데 이바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 대구 BBS 개국을 기념하며 열렸던 합창제였지만 올해는 여름으로 계절을 당겼을 뿐 아니라 축제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찬불가에 이어 대중가요를 부를 때 풍물패가 등장해 흥을 돋우고 독특한 의상으로 시선을 끄는가 하면 화려한 율동을 곁들여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찬불가 역시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곡을 발굴해 소개하는 시간이 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 합창단 연합이다 보니까 다 달라요, 정단이. 그래서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합, 불교의 화합, 그리고 발전.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창제가 아닌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시고 불교 발전에 같이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창을 수행이라 여기며 몇 달간 연습에 매진했던 합창단들은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부르며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BBS 대구불교연합 합창 페스티벌은 다채로운 곡과 퍼포먼스, 무대 연출로 불교 합창을 완성된 공연 예술로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경북 안동 봉황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봉황사 주지 선호 스님은 13일 안동 임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송우섭 면장에게 10kg 쌀 200포와 이불 50채를 전달했습니다. 봉화사와 신도들이 함께 마련한 구호 물품은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 지역 수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수해 물품은 지금 가장 급하다는 게 쌀하고 이불이라고 그래서 지금 마음의 상처가 크겠지만 조금이나마 봉황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좋은 날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공장 화재가 23명의 희생자를 낳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안겨줬는데요. 태고종 승가 전문교육기관 중앙승가강원 동문스님들이 추모의식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더불어 이주 노동자 근로환경보장권 마련도 호소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입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고개를 숙여 묵념도 올립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23명 희생자들을 위한 불교식 추모 의례가 봉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20여일, 피해자 가족 일부가 장례를 먼저 치르기로 한 가운데
태고종 승가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강원 동문회 스님들이 화성시청 1층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스님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의미를 담아 전통불교 장례의식 시다림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로 가족과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들 영정 앞에 헌화를 한 뒤 연불로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 한 사람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 먼 곳 군산에서까지 달려왔어요. 오늘 영각께서는 비록 생을 다 하지 못하고 운명은 다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부처님의 법음을 듣고 우리 몸 가족들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다는 독경 소리에 맞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스님들은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 산업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유가족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를 하게 될 때 왜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삶이 조금은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쪽에 한국까지 와서 이국 땅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 추모제를 하듯이 여러 국가 차원에서 이분들의 그 후생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의 유족들이 조금 그 마음에 그 걸림없이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태고종 스님들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추모 연불의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불교계는 위로와 온정을 보태고 있습니다. BBS 뉴스 광금주입니다. 조선시대 차문화 중흥을 이끈 초이선사와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특별한 인연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 유배 시절 초이선사가 보내준 차를 마시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초이선사와 추사 간의 40여 년 우정과 이들의 인간적 면모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 동안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했던 추사 척거지. 그 안에 자리한 제주 추사관이 쇠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 그 첫 번째 이야기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와 42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눈 다성 초이선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내년 3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김정희 선생이 초이선사에게 보낸 22통의 편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사가 초이선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는 스님을 보내고 2해가 지났는데도 서로 갈라선 듯 아무 소식이 없으니 정토와 범계의 구분이 은하수와 같아서 다리를 놓아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무심한 연인에게 편지를 쓰듯 초이선사를 향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네, 추사 전시관에서는 40여 년 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추사와 초이의 우정을 담는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특히 초이는 추사의 삶에 변곡점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거장은 같은 해에 태어나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예술과 학문을 통해 깊은 정신적 유대를 맺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평전의 저자인 최열 미술학자는 당시 권문세가 최고봉인 추사 김정희와 천민 신분이었던 초이선사의 우정을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농공상의 상인, 그게 이제 최하위 계급인데 그 아래 계급, 그 천민 계급이죠. 근데 그 천민과 이 권문세가의 재상 집안에 또는 공주 집안에 후손하고 그렇게 그 생애 전체에 걸쳐서 서로 우정을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참 감동적이고. 전시회를 둘러보고 추사 내면의 솔직함과 일상의 잔잔한 소외, 인생 역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초이선사의 40여 년의 우정은 쇠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금난지교라고 합니다.
승려와 선비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정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추사관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